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편해걸이고요. 오늘 이 세션에서는 스태틱 페이지를 빠르게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인 UIT 웹서비스 데브3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일 아래 적힌 것은 저의 GitHub 아이디입니다.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GitHub을 통해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서비스는 라인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이벤트 페이지인데요. 눈으로 보시기에 이 페이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같은 질문을 주위 개발자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이벤트 페이지를 개발하신 엔지니어분은 하루 만에 개발, 빌드, 배포까지 마무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라인에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를 개발하고 런칭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션에서는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간략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에서는 처음 설명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스태틱 페이지를 만들면서 직면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들여다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세션에서는 웹페이지에 대한 개념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따라서 웹페이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웹페이지들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또 개인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서비스라면 사용자들마다 이제 다른 화면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뉴스 페이지도 시간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다른 뉴스가 보일 겁니다. 이러한 페이지들을 다이나믹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다이나믹 페이지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거나 외부에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HTML을 렌더링합니다. 이렇게 서버가 동적으로 HTML을 생성하는 개념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나믹 페이지에서는 동적인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시다시피 매우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또 동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캐시를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자주 바뀌지 않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자주 바뀌지 않는 정적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스태틱 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플랫 페이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라고도 부르는 이 개념은 태초의 웹 페이지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스태틱 페이지는 저장된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웹 페이지로서 정적인 컨텐츠를 전달하기 때문에 별도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다음과 같이 서버는 저장되어 있는 HTML을 그대로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다소 원시적으로 보이는 개념이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동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으므로 환경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구축하기가 쉽습니다. 둘째로 단순 문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HTML만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서버 간 통신이 거의 없어 전송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셋째로 다이나믹 페이지가 의미하는 첫 화면, 즉 First Meaningful Paint를 보기 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반면에 스태틱 페이지는 HTML을 바로 내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다이나믹 페이지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캐시하는데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스태틱 페이지는 정적인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캐시를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스태틱 페이지는 정적인 데이터를 빠르게 보여주는 서비스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라인에서도 브랜드 사이트나 이벤트 페이지 등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처럼 스태틱 페이지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다양한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스태틱 페이지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키워드는 바로 반복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태틱 페이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품 사이트 같이 규모가 큰 스태틱 페이지부터 이벤트나 약관 같은 간단한 페이지까지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개발자와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리소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챕터에서는 이런 고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스태틱 페이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스태틱 페이지는 구조가 단순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전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개발 환경 세팅부터 디자인을 구현하는 마크업, 필요한 인터랙션이 있다면 추가적인 JS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한 소스 코드를 그대로 배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HTML과 CSS, JS는 최적화를 위해 난독화 또는 미니파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다국어 처리가 필요하다면 템플릿을 치환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빌드 영역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드된 번들을 배포하는 과정까지 개발자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배포를 할 웹서버를 세팅하거나 TLS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도메인을 설정하거나 서비스 특성에 맞게 캐싱을 하는 전략도 개발자가 세워야 합니다. 저도 수많은 스태틱 페이지를 만들면서 겪었던 일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반복되는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보면 반복된다는 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복되는 과정을 체계화하여 자동화하고 또 적은 리소스로 많은 스태틱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작업을 줄이자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 보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태틱 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반복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 작업들을 자동화하여 줄여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정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비전에 따라 목표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언급했던 반복되는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개발자들의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정했습니다. 둘째로 단축한 프로세스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태스크들을 정리하고 정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포맷으로 만들어두면 누구가 작업을 하든 헤매지 않고 삽질하는 시간을 줄여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프로젝트 매니저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표준 포맷을 이용해서 협업 부서 간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하여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했으니 프로젝트 이름도 붙여야겠죠?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공모를 많이 해봤는데요. 스태틱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이제 주위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좀 차용을 해서 랜드프레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정리한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만들 때 번거롭고 귀찮았던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개발 환경 세팅과 번들링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이 과정을 자동화하여 해결해 보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또 어떤 플랫폼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처음 만들다 보고 이제 좀 POC 단계로 생각을 해가지고 가볍고 익숙한 도구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CLI, 즉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터미널을 이용해서 사용자와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작업 명령을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문자열의 형태로 입력하고 출력 역시 문자열 형태로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기능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S5 코드를 ES6로 코드로 변경해주는 트랜스파일링, 코드 보안을 위해 코드를 암호화하는 난독화 작업, 코드 사이즈를 줄여주는 미니파이 작업, 그리고 다국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엔 다국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국어로 치환하여 정적 HTML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배포 기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스토리지를 직접 세팅하고 배포하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앞서 말씀드린 CDN과 연동을 하여 명령어 하나로 원하는 서버에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환경에서 개발에 필요한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발하면서 변경사항이 바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모듈 리플레이스먼트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CLI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많이 사용하는 Node.js 런타임을 이용하여 사내 프라이빗 npm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명령어 컨셉은 되게 심플하게 가져갔는데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싶다면 init 명령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스캐폴딩 할 수 있고요. 개발 서버를 실행하고 싶다면 dev 명령어를 사용하여 한 모듈 리플레이스먼트가 적용된 개발 웹 서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찮았던 빌드 과정은 빌드 명령어만 사용하면 자동으로 번들링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배포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배포는 사내에 베르다라 불리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르다에는 스태틱 파일들을 호스팅하기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번들링된 파일들은 CLI를 통해 베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송된 후에 호스팅 되게 됩니다. CLI를 통해 개발 환경 세팅과 번거로운 번들링 과정을 자동화해 봤었는데요. 하지만 CLI는 로컬에서 빌드와 배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받기 쉽고 배포 이력을 관리하기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프로덕션 번들을 로컬에서 빌드한다면 사용자의 개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가장 컸습니다. 또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하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다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킬 방법을 고민하였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CLI는 로컬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환경이 갖는 측면이 굉장히 명확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플랫폼으로 확장시켜서 외부로 구현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백엔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구축하여 CLI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도 추가해 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페이지가 앞에 이슈들을 보완해 만든 대시보드 결과물입니다. CLI를 만들 때도 고민했듯이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소스 코드는 이제 간단한 4가지 단계를 거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기존에는 로컬에 소스 코드를 바로 빌드하였는데 대시보드에서는 GitHub 엔터프라이즈에 올라간 소스 코드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Connect to GitHub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저 빨간색으로 네모칸으로 쳐진 저 버튼을 누르면 OAuth 인증을 통해서 GitHub 엔터프라이즈와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는 OAuth 인증을 통해서 이제 GitHub의 권한을 몇 가지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 가져온 권한을 바탕으로 GitHub 저장소에 어떤 오거니제이션에 어떤 리포지토리를 배포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브랜치로 소스 코드를 배포할 수 있을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빌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도메인을 비롯해서 빌드에 사용할 노드 버전이나 빌드 커맨드, 그리고 환경 변수나 캐시를 얼마나 어떤 시간으로 할 건지, 어떤 페이지에 캐시를 걸 건지 등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면 앞에서 입력한 빌드 정보를 바탕으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빌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지정된 CDN에 자동으로 배포가 진행되게 됩니다.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버튼을 누르면 랜드프레스 서버에서는 GitHub의 정보, 빌드 커맨드, 환경 변수, 또 캐시 설정 같은 빌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젠킨스 클러스터로 전달하게 됩니다. 젠킨스 클러스터는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도커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데요. 각각의 빌드 환경은 컨테이너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축된 컨테이너 안에서 빌드를 완료한 후 완성된 번들을 베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송하는 것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요. 앞서 개발한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빌드랑 배포였습니다. 우리는 빌드와 배포하는 행위도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웹훅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로컬에서 작업한 소스 코드를 GitHub 엔터프라이즈 리모트 저장소에 푸시합니다. 푸시가 완료되면 GitHub에서는 등록된 랜드프레스 백엔드에 웹훅을 트리거 시킵니다. 푸시가 완료되면 이제 랜드프레스에서는 소스 코드를 받아와서 빌드를 한 다음에 CDN에 배포하게 됩니다. 물론 푸시뿐만 아니라 이제 GitHub에서 제공하는 웹훅 이벤트에 따라서 여러 조건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Continuous Integration과 Continuous Delivery 개념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랜드프레스를 통해서 빌드와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프론트엔드 작업에서 개발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프론트엔드 작업은 요구사항이 워낙 다양하고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도 천차만별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부분은 개발자 없이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작업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스태틱 페이지는 주로 정적인 데이터를 유저들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전달하는 데이터, 즉 컨텐츠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컨텐츠라는 개념에 좀 더 집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태틱 페이지는 정적인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는 불가피하게 소스 코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 간단한 값이나 오타를 수정하는 것도 개발자의 공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컨텐츠 영역을 추상화해서 소스 코드와 분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데요. 컨텐츠 데이터를 분리하여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때 내려주게 된다면 다이나믹 페이지와 다를 바가 없고 스태틱 페이지가 가지는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희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은 방법들 중에 이제 해결 방법 중 하나인 개념을 먼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잼스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잼스택은 자바스크립트와 API 그리고 마크업을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바스크립트와 API 그리고 마크업만으로 이루어진 웹 기술 스택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나믹 페이지와 개념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잼스택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처리는 자바스크립트에 위임합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하는 내용은 주로 동적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기능 및 비즈니스 로직은 재사용 가능한 API로 추상화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API로 추상화되지만 여기서는 컨텐츠 측면에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태틱 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를 결국 디커플링된 외부 환경에서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때 잼스택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헤드리스 CMS입니다. 헤드리스란 직역하면 머리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머리란 컨텐츠를 보여줄 수단인 뷰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헤드리스 CMS는
뷰를 제외하고 컨텐츠에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이제 그 컨텐츠 관리에 집중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헤드리스 CMS를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라피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왼쪽 화면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스키마를 추가해서 컨텐츠에 사용하는 데이터 필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계한 스키마를 바탕으로 오른쪽 화면과 같이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 GUI를 통해서 컨텐츠를 작성하고 구조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 화면은 앞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렌더링을 한 화면인데요. 이처럼 헤드리스 CMS는 컨텐츠의 구조를 설계하고 설계에 맞춰 컨텐츠를 작성하고 또 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면, 즉 뷰는 어떤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였을까요? 마크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즉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HTML을 직접 작성하거나 프리마커 같은 템플릿 엔진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잼스택에서는 지킬이나 넥스트, 개츠비 같은 스태틱 사이트 제네레이터, 즉 SSG를 주로 이용합니다. SSG를 이용하면 빌드 타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HTML을 렌더링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리 작성된 HTML은 웹 어플리케이션의 서버 리소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CDN을 통해 캐싱되어 배포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유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잼스택을 이용해서 스태틱 사이트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SSG에서 필요한 데이터, 즉 컨텐츠를 요청을 하면은 헤드리스 CMS에서는 요청한 컨텐츠를 내려받아 빌드합니다. 우리는 이 잼스택이란 개념을 어떻게 랜드프레스와 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빌드와 배포 기능은 이미 개발을 앞에서 했으므로 SSG와 헤드리스 CMS 아키텍처에 좀 집중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SSG의 경우 CLI로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없었으나 헤드리스 CMS의 경우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마다 새로 세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별로 헤드리스 CMS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그 해답을 도커에서 찾았습니다. 도커는 어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안에 배치해서 독립적으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또 내부 레이어를 통해 포트도 나눌 수 있어서 도커가 제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에 필요한 커스텀 헤드리스 CMS 이미지를 제작을 하고 도커 위에 다수의 컨테이너로 실행을 해서 독립적으로 CMS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축한 프로덕트의 이름을 랜드프레스 컨텐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용자가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헤드리스 CMS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이제 생성된 CMS는 앞에서 개발한 랜드프레스의 배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빌드 배포를 진행하여 바로 CDN까지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유저가 처음에 이제 헤드리스 CMS를 통해 컨텐츠를 작성을 합니다. 컨텐츠가 작성되면 헤드리스 CMS에서는 랜드프레스의 훅을 트리거 시킵니다. 랜드프레스에서는 새로운 컨텐츠가 작성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패치하여 가져옵니다. 받아온 소스 코드 정보를 바탕으로 빌드 타임의 헤드리스 CMS에서 컨텐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데이터를 기반으로 번들링을 한 후에 CDN으로 배포하면서 이제 이 스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될 때마다 개발자는 소스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진행해보니 뭔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재활용해서 좀 더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였는데요. 랜딩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 약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포맷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건 공통점에 착안을 해서
템플릿과 CMS를 번들로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패턴을 표준화하여 템플릿으로 등록을 하고 사용자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선택한 템플릿을 바탕으로 미리 앞에서 정의한 스키마가 있는 헤드리스 CMS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바로 컨텐츠를 작성하고 배포까지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UI들을 컴포넌트화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헤드리스 CMS에서는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정의하여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컴포넌트를 배치하여 입맛에 맞게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볼 예정입니다. 샘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빨간색 네모 박스에 보이는 버튼들이 제가 미리 정의한 컴포넌트들인데요. 예시로 버튼, 컨텐츠, 텍스트, 이미지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추가하고 싶은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페이지에 추가를 합니다.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샘플로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위에 보이는 주황색이 미디어 컴포넌트고요. 아래 보이는 파란색과 초록색이 컨텐츠 컴포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컴포넌트와 컨텐츠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컴포넌트를 추가한 순서에 맞게 화면이 렌더링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 만든 컴포넌트의 순서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컴포넌트를 용도에 맞게 미리 정의해 놓는다면 사용자가 요구사항에 맞게 페이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 페이지도 컴포넌트를 조합하여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이벤트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해가 좀 되셨나요? 위 그래프는 실제 미스 컨테스트라는 앞에 소개한 이벤트 페이지를 개발할 때 필요한 퍼슨 데이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랜드프레스 없이 개발할 때는 대략 5일 정도가 필요했지만 랜드프레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라인에서 운영하는 많은 페이지들을 앞서 언급한 기술 스택들을 이용하여 빠르게 개발하고 또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이 많은 작업들을 개발자들이 핸들링해야 했지만 이제는 랜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 번거로운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자의 개입 없이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스태틱 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언젠간 가능할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